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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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학기 초라서 학교들마다 다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고 새학기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고 번거로우시죠? 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또 소중한 수업사례 나눔 준비해 주신 서희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작년 제 기억으로 학기 말에 1학기 학기 말에 네. 메타버스 수업 처음 이렇게 시작하셔서 수업 나눔도 해 주시고 또 2학기 등교 네. 수업 준비하시는 걸로도 하셨는데 그때 네. 이후로 또 관련된 활동 많이 하고 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 이제 작년에 처음에 그 연구회에서 처음 겟더타운 사용 네. 방법을 그때 맞아요.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저는 왕초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초보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어. 그때 수업 사례 나눔을 하다가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한 학기 정도 동안의 수업 사례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계속 감사합니다. 딸리네요. 잠시만요. 흐리게.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 잘 부탁드리고 항상 유익하고 앞서가는 수업사에 나눔해 주셔서 저희 연구회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 수업사에 나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바쁜 시간 오셨는데 뭐 하나라도 같이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사례 나눔 시작할게요. 아까 이제 손윤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메타버스라는 큰 주제를 잡고 이제 수업 운영 및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 반학기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랑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제 지난 연도에 제가 연구를 했던 내용이 제일 많이 이제 반영이 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아마 메타버스란 무엇일까를 아주 짧게 이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왜 메타버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용한 플랫폼들 중에 좀 유명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 직접 체험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실 되게 느낀 점도 많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에 뜨거운 감자이면서 동시에 과연 이것이 상용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식적인 문서를 찾아보다가 이제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만든 것 중에 좀 제일 잘 정리된 게 이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게 2022년 1 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이제 개념 중에서 좀 잘 정리된 게 여기 보시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인터넷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쓸까? 그 슈퍼컴퓨터처럼 엄청 큰 그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처럼 그냥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닐까 이랬는데 한 20-30년 만에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모두가
이제 PC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 인터넷 첫 도입됐듯이 메타버스도 첫 도입되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누군가는 너무나 큰 기대를 여기에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내에서 이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특징을 정리해 둔 게 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죠. 약간 저도 사실 메타버스를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아 이게 한때 지나갈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걸 보면서 '아 이게 약간 시대적 소명이구나.' 약간 뭐 저커버그가 약간 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특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실제감, 뭐 아바타 뭐 이런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쪼끔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 상호 운용성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의 플랫폼만 이제 그 메타버스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내 아바타가 B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라는 걸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주커버그가 제일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다음 가고 뭐 다음에서 구글 가고 이런 게 자유롭듯이 아바타와 아이템이 그냥 한 군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편화돼서 정말 하나의 큰 세상처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시민성 이런 얘기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안전 문제나 또 오늘 이제 다른 선생님이 보내주신 기사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실제 세상처럼 무슨 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실제 사회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메타버스 세상에도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더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제가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어이구 제 얼굴만 보여 가지고 그 김미경 아시죠? 그 네. 강연하시는 네. 그분이 낸 책인데 세븐테크라는 책에 음. 이런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이제는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왔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연수를 좀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거 게임이랑 다른 게 뭔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확실히 답이 안 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약간 2020 년대 초반에 완전히 핫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좀 쭉 오는 흐름을 보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건 개발자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RPG 게임처럼 개발자가 적용한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면, 아 메타버스 세계는 저희가 진짜로 뭐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한 사람의 스토리텔링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스토리 리빙의 형태가 되는 디지털 세상이 좀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메타버스가 되기 위한 특징이 아닐까. 게임과 구별되는 특징이 아닐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한 메타버스의 정의를 조금 살펴보고, 제가 왜 메타버스 교육을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나눠 보고 싶은데요. 되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제일 요즘에 너무 많이 듣는 말이 MZ 세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왜냐면 아빠는 회사에서 MZ 세대가 싫으시대요. 어. 근데 저는 Z세대거든요. 1990년대 중반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는 계속 또래랑만 어울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를 보게 되고 또 학교에 와서는 또 다른 저보다 어린 세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게 점점 세대가 함께 묶이는 세대가 되게 간격이 좁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960년대생과 90년대생이 같이 밀레니엄 세대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은 같은 G세대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변화 속도가 뭐랄까 예전에는 곱하기였다면 이제는 제곱이 되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이 메타버스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학교에 갔는데 저는 저희 반 친구들이 6학년이니까 한 2배 조금 넘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되게 저랑 또 다른 거예요. 거기서 사실 좀 충격을 먹었어요.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놀랐던 몇 가지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루는 이제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검색 활동을 시키는데 애들이 유튜브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너 지금 자료 검색 시간인데 자료를 안 찾고 왜 동영상을 보냐?"라고 했더니 자료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듯이 얘네한테는 검색 엔진이 유튜브였던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시청각 정보에 더 익숙한 세대였던 거예요.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댓글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재밌나 안 재밌나. 근데 이 친구들은 시청각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또 PC로 주소랑 아이디는 못 치는데 스마트폰 편집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세대인 거예요. 저는 이제 PC 세대라면 이 친구들은 또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랐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쇼츠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보통 유튜브 동영상이 최소한 1 분에서 몇 분 정도 분량은 되는데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이 뭐 1 시간짜리가 방영이 됐다면 이제 유튜브에서 짤막한 클립으로 20분 요약본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조차 긴 거예요. 그래서 쇼츠를 봐요. 그래서 유행하게 된 것이 틱톡 같은 아주 짧은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어. 또 되게 특이한 게 5-6 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어 무슨 영화 만들기 아니면은 뭐 동영상 만들기가 엄청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생이 이걸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만들더라고요. 무슨 앱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작년에 저희 반에 있던 친구는 어떤 한 어플의 인플루언서였어요, 편집 어플의.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이제 친구들 유튜브 아이디를 보면 땡땡TV 뭐 자기 이름 넣어 가지고 땡땡TV라고 해서 꼭 채널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막 구독자는 뭐 2 명, 3 명일지라도 자기가 마인크래프트 한 영상, 자기가 뭐 다이소 간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동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채널의 주인이 돼서 만드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 완전히 나랑 또 다르구나.'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얘네는 시청각 정보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더 좋고 집중력은 짧지만 정보를 그냥 흡수하는 걸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이제 학습자 요인을 제외하고 저한테 처한 이제 환경적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애들끼리 안 친한 거예요. 교실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반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공간감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한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좀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질문도 하고 활동도 시키고 되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가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줌 수업이 등장하고부터 다시 싹 다 교사 중심 수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얘네가 공부를 진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건 제가 맡은 학년의 특징일 수도 있고 중학교 1-2 학년 선생님들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애들이 처음에 얼굴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코까지 보이고 학기 말엔 음. 눈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숨어요. 자꾸 음. 자기를 안 보여주려고 해서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 '학습 과정이 되게 관찰하기가 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진짜 교실 같은 온라인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질문들을 이렇게 좀 하나씩 적어 봤었어요. "소속감이 없는데 이게 공간의 부족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소속감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 교사 중심인 게 이제 다시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애들이 점점 눈만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게 저 혼자 계속 말하니까 자기들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음. '나도 이 수업의 주인공이다.'라는 좀 의식을 심어 주고 싶었고, 또 온라인 수업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아이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 그래서 언제 준비하고 언제 다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처음에 초기에 배울 때 되게 귀찮고 그걸 세팅하는 데 너무 노력이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저도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제가 음. 되게 좋아하는 이제 빨강머리 앤이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기억합니다. 참여하게 해 주시면 배웁니다." 이거였는데, 어. 과연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진짜 참여를 시켜서 배우게 음. 했나?'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아, 쪼끔 새롭게 도전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좀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겟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이게 연령 제한 문제 때문에 뒤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걸 2021년 초반에 그 연령 제한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13 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이드라인이 쪼끔씩 바뀐 거여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책정된 후에는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일 먼저 겟더타운으로 수업을 했던 게 사회 수업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여러 나라 문화를 이제 조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뭔가 무작정 조사하라고 하면 애들이 되게 조사 퀄리티가 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체험 형태로 수업을 할 수 없을까? 내가 만약 이걸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으면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럼 체험만 하면 이제 학습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학습 도달 정도도 좀 확인을 해야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일부만 캡처를 했는데 여기 나라가 이렇게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방에 들어가면 각 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중국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그 물체에 상호작용했을 때 뜨는 장면들을 제가 일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지판 같은 데 가서 상호작용을 하면 그 교과서 핵심 내용이 요렇게 요약되게 했고요. 컴퓨터 가까이에 가면은 관련된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TV 쪽으로 가면 제가 지식백과를 이렇게 URL로 연결을 해 놔서 검색하면 바로바로 궁금한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게 요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한 8개 정도 나라를 한 1시간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가 미리 준비한 학습지의 빈칸을 좀 채워보게 했어요. 그 후에는 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학습한 친구는 아래로 내려오면 학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서 컴퓨터실처럼 이렇게 번호를 세팅한 다음 들어가서 구글 설문지를 즉시 제출할 수 있게 해서 통과 못하면 다시 한번 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좀 자동화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 혼자만 쓰기는 아까워서 이제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첫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학생들 특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해 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제 수학 단원이었는데요. 비와 비율을 알고 비례 배분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뒀던 건 학습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느린 친구도 눈치를 안 보고 빠른 친구도 좀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간을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수업 내용 설명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겟더타운에서 학생 입장이 되어서 수업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입장을 했을 때는 화살표로 키보드 화살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물체 가까이 가서 키보드 X, 알파벳 X를 누르시면 물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겟더타운 수업 규칙을 학생이 확인합니다. 이후에 수업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 그리고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수업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수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방에 들어가 컴퓨터 가까이에 갑니다. 그러면 교사가 먼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을 다 본 뒤에는 배운 내용을 칠판에 정리합니다. 배운 내용을 칠판에 정리한 다음에 다 한 친구는 다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유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전자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 원하는 간단한 교육용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뭐 스토쿠 같은 수학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동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유 시간을 학생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로 어떤 영상을 시청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교사가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 했어요 칸이 아닌 도와주세요 칸의 경우 수업 동영상을 다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 친구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사와 1대1로 여기 카메라를 켜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해결되지 않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추가 지도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이제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은 교사가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쭉 학생들과 직접 해결해 볼 수도 있고요.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실제 교실에서 활동하듯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놀이를 이제 친구와 만났을 때 뭐 2대4는 6대8입니다. 이것은 비례식입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등을 통해 친구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또래 교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과제 2를 살펴보시면 이제 물체에 삽입된 글자들을 하나씩 조합을 올바르게 하다 보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올바르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이 친구는 비밀 메시지를 푼 걸 보아 해당 학습 목표에 도달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사가 개별 피드백을 위해서 학생의 학습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텝 1에 들어가면 교사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두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몇 점을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스텝 2, 스텝 3, 스텝 4 같은 보충 문제 또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고요.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접속을 해서 이제 각자 모둠에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광장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원래 겟더타운이 가까이 가면은 이제 친구끼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친구랑 몇 대 몇은 뭐 몇 대 몇은 몇 대 몇은 비례식입니다. 뭐 이런 묻고 답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긴 다 일부러 제가 음소거를 해놨던 게 전화를 영상을 좀 찍는다고 줌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줌으로 먼저 묻고 답해라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1차 시를 끝내고 나면 2차 시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학생들마다 이렇게 좀 푸는 속도가 다 달랐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던 게 여기 활동 1까지는 같이 하는 거고 활동 2부터는 자기 속도에 맞게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연습 문제 푸는 친구도 있지만 뒤에서 아직까지 해결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의도를 했던 게 뭔가 좀 못하는 친구도 여유 있게 좀 하고 좀 빠른 친구는 문제 풀 게 많아서 자기가 잘하는 걸 마음껏 뽐낼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쭉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되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좋았던 건 이날 한 명도 빠짐없이 구글 워크시트를 제출을 했어요. 줌으로 채팅으로 링크를 주고 워크시트를 제출하라라고 하면 꼭 한두 명씩 빠졌었는데 이날은 뭔가 친구랑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링크로 내가 받았을 때랑 비록 아주 2D스러운 아바타지만 뭔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참여도를 좀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독도 이제 방탈출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탈출 수업을 어떻게 보면 진짜 방탈출이라는 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체험 형태로 계기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게더타운 여러 개를 연결해 놓고 여기 독도 보이시죠? 이 독도 안으로 들어가서 엔터를 치면 새로운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섬 같은 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독도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독도에 가서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맵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맵으로 이동을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새로운 섬 모양 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물체랑 상호작용을 하면 이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퀴즈를 단계별로 풀면서 이제 이 섬을 탈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미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자기 생각 쓰는 것도 있었고요. 퀴즈 푸는 것도 있어서 정답을 다 맞춘 친구는 이렇게 새로운 체험장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장으로 이동을 하면 제가 이 방 중에 그냥 하나를 캡처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요. 뭐 독도 영상 같은 것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독도 360도 VR 같은 걸 이제 그 문화재청 같은 데서 제공을 해서 제가 링크만 넣어주면 애들이 이렇게 마우스 휠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찾아오는 독도 교육 같은 걸 원래는 학교에서 하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다 못하다 보니까 좀 온라인에서라도 뭔가 약간 어딘가 이동한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수업을 쭉 진행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퀴즈로도 마지막에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생각 쓰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게더타운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잠깐 친구들과 마지막 게더타운이라 생각을 하고 방탈출 게임을 또 한 번 했었는데요. 이제 게더타운에 이때는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문 가까이에 가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들어가지고 틀리면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방탈출 이제 어떤 그 서비스 같은 것들 이용할 때 진짜 어떤 공간에서 이용을 하듯이 진짜 온라인에서도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고 모둠이 함께 이렇게 이동하고 요런 활동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게더타운을 한창 잘 이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연령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틈에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코스페이시스 에듀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를 좀 많이 융합을 해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좀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교과는 국어, 미술, 창체, 사회를 융합을 했었고 이제 수업 목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친환경 생태 도시를 가상 공간에 제작해 보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는 광고 관련된 단원을 이용을 했고 미술에서 건축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건축 단원 같이 미술을 하고 나면 학기 말에 결국에 다 쓰레기가 돼서 제가 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왕 좀 친환경 생태도시니까 쓰레기가 안 남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로는 도시계획과라는 직업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범교과 주제로 지속가능 발전을 엮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1, 2차 시에서는 환경문제 지도를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환경 문제들이 있고 생각보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함께 발표하면서 인식을 시켰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세계 지리를 배우는 시간이어서 이제 나라별, 대륙별 위치도 알고 약간 어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색칠해서 나타냈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지 그 환경 문제의 원인과 노력할 점을 좀 찾아보자 해서 또 이걸 한 달 실천 목표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실천 방안은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주제가 미세 플라스틱이었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그 카페 라떼를 한 잔씩 마시는데 텀블러를 사실 안 들고 다녔어요. 좀 찔리는데. 그 애들이 그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투표를 받은 게 선생님이 커피를 텀블러에 마시는지 확인하기를 물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가지고 요렇게 실천 목표를 제가 지키게 되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환경 문제 탐색까지 했고요. 그다음으로는 또 온라인 과제 형태로 이제 저 광고 만들기 단원이 국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술에서도 이제 대페이지만 기법이라고 사물끼리 이제 되게 상관없는 사물끼리 조합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면서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대페이지만 기법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레기 광고 혹은 환경오염 광고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요런 예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만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다. 단 사거나 혹은 일부러 가져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하고 요렇게 먼저 광고할 때 이렇게 카피라이터처럼 멋지게 광고 쓰는 법 같은 걸 좀 배우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 배운 대페이지만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원래 글과 설명도 있었는데 보면은 신문지가 지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리고 쓰레기가 식탁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이 돈인데 지금 물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꽤 나름 오브제 작품 같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게 광고다라고 해서 제목까지 한번 요렇게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황극을 이제 친구들끼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건 좀 연습을 시켰어요.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래 목표했던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메이킹 활동으로 하면서 쓰레기는 없고 재료도 딱히 필요 없지만 애들이 배운 블록 코딩을 이용하면서 가상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으로 도시계획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일은 단순히 이런 도시계획가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시민으로서 그 관심 자체가 뭐 도시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해 보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 실현될 수도 있고 안 실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흥미를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 친환경 생태도시 예시하면서 뭐 쿠폰 제도나 굴절버스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뭐 요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너희가 친환경 생태도시 만든다면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풍력, 태양광 뭐 요런 것도 나왔고요. 자연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포인트 유명 기업과 콜라보, 오염물질 5단 필터, 공장을 감싸는 보호막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여도 괜찮다. 원래 발명은 없는 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영상, 몇 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페이시스 에듀는요. 3D 입체 가상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만든 걸 링크를 공유하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서 개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같이 뭔가 모이는 개념은 없고 그 공간에 각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따로 있고요. 네. 저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법한 일단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로만 만드는 것이 있고, 진명이가 가고 싶어하는 창고 사상 고깃집이고요. 여기는 스타벅스도 있고.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되게 잘했다. 이거 그냥 이미지 다운로드하고 오, 여기 보면 친환경 포인트 사용 가능 없어요. 와, 약간 진짜 많이 잘했다. 잘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저쪽에는 태양열 패널들이 쫙 깔려 있고요. 내가 그다음에 와, 정우랑 승건이 진짜 잘했다.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어디 그 작품에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길을 너희가 만든 거 살려준다고 아니야? 한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잘했다 그래도. 이거는 몇 여기 명이 이거- 같이 만든 건가요, 그러면 건물은 학생? 거의 두 명이서 같이 만들었어요. 두 명. 그래서 아.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나름 6학년 치고는 잘 만든 거였습니다. 딴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명이 그럼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통 만드는데? 제가 40분을 3시간 정도, 3번 해줬으니까 2시간 정도 걸렸던 2시간 것 정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두 명이?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이 활동은 다 두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24명 정도여서 12개 정도의 이제 가상 공간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애들 되게 잘 만든 작품이 되게 네. 많아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나오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혹시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나와요. 되게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우. 또 건물도 이제 보면은 벽이 초록색이잖아요. 그 네. 이유가 벽을 다 이제 풀로 덮어서 냉온방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잘 되도록 이제 그 풀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들을 다. 와. 그리고 저기 가보면은 풍력 발전기라고 말하기는 좀 못한 조금 퇴화된 듯한 그런 게 있는데 풍력 발전기라고 읽습니다. 저 건물 전체를 보면은 표면이 쓸데없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것 또한 태양력 발전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들도 다 이제 전기차밖에 없어서 저기 가보면 주차장에 저 가스레인지처럼 보이는 게 알고 보면 전기차 충전기라서 대박. 차를 세워놓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야, 충전을. 아이디어 좋다.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잘 보면은 쓰레기통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 뒤에 애들 걸 보면서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가 한 거는 그냥 세 발의 피일 뿐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냥 갖다 원래 있는 오브젝트를 그냥 옮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애들이 다 뭐 붙이고 코딩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뭐 풍력 발전기 움직이고 이런 것도 뭐 몇 도로 몇 바퀴 계속해서 움직이기 뭐 요런 코딩 블럭을 나름대로 써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만든 거여가지고 아 얘네가 그래도 배운 내용을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굉장히 좀 놀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연구에 용기를 얻었던 게 이전에 했던 게더타운은 좀 단편적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개의 수업에 내가 이벤트성으로 이용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에듀로 뭔가 하나의 완성된 수업을 여러 교과를 융합해서 섞어서 해봤을 때 아,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구나. 애들도 뭔가 일관된 흐름으로 뭔가를 배우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를 좀 느껴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올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은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에 가까워진 형태의 플랫폼인데요. 저도 사실 잘 아직까지 공부를 덜 해서 예전에 제가 초기에 게더타운 공부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스팟이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3D 기반이기도 하고 1인칭 시점도 있어서 되게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구나, 좀 메타버스라고 나름대로 불릴 만한 형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요것도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건 제 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혹 이제 연수 가면은 애들이 이거 잘 따라하나요?라고 물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날 것 그대로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친구들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동 한번 해봐요. 이렇게 문 가까이 선생님, 저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안 되네요. 아이디가 없어서 안 돼요? 구글 아이디 이메일이 없어요? 없어요. 이메일 아무거나 해봐요. 네, 정말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은 그 이메일이 너무 길어서 잘 못 칩니다. 그 골뱅이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일단 충격이었고 이게 구글 계정이 있으면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구글 계정이 없으면 이 스팟 자체에 그 이메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따로 회원 가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이메일이나 지어서 쓰면 되는데 애들이 이메일 형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거 복사 붙여넣기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거나 쳐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네, 저 일단 무조건 해보라고. 자, 이메일 일단 들어온 주소를 친구들 한다는데요? 보자. 이메일 주소 그냥 아무거나 잠깐만. 이메일 주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아무거나 예시로 들어볼게. 선생님, 저 아이디 바꾸는데 아이디 어떻게 바꿔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게더타운도 초반에 이랬어요. 근데 게더타운은 로그인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했었는데 이제 로그인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걸 해결한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메일 예시 보내놨잖아요. 네, 이제 애들이 들어갔어요. 네, 이제 애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좀 의식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학급 회의를 동그랗게 앉아서 학급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학급 회의 할 때 동그랗게 앉는 걸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좀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의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한 상황입니다. 들어왔어. 일로 와. 이미 애들 뒤에 리액션에 이모지콘 하트 보내보자. 도배하고 있네. 하트.
오늘은 자, 재호가 이상한 데 앉아 있어요. 재호 하율이 위에 앉아있네. 아니, 저 얘들아, 이제 죽어요. 얘들아, 자기 의자 하나씩 앉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순간이동이 되네. 얘들아, 여기 보면 친구랑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이렉트 메시지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적응을 좀 시키고 이렇게 우클릭 다 누르고 앉았어요. 드디어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앉히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드디어 이제 전 학생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누고 이게 지금 여기 제가 1인칭 시점을 안 해서 안 보일 텐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 이제 학급에서 만든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이 1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아카이브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 공간으로 데이터를 남겨놓자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건데 사실 학예 발표회를 이렇게 찍어서 다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가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인칭 시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기치기 심하겠다. 선생님, 근데 이거 어. 동영상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여기 가까이 가서 클릭하면 돼. 클릭. 이거 고화질. 왼쪽 발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왼쪽. 왼쪽. 네, 이렇게 동영상도 가까이 가면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르쳐 내 줬는데. 피사를 보거라. 이게 클릭을 해도 그 영상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그거 이렇게 문도 이제 스팟에서는 재호는 벌써 여기서 뭐 장사하니? 누가 음악을 깔아놨어? 네, 이렇게 애들이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음악도 이렇게 넣어놓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나보다 적응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칭 시점도 가능하고 3인칭 시점도 가능한 것을 좀 이용을 해서 올해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거의 시도했던 데 의의를 느낀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학기 정도 동안 게더타운, 코스페이시스 에듀, 모질라 허브 등등 여러 개를 좀 사용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또는 메타버스 자체를 교육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느낀 점과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또 아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출근을 하면서 이제 귀에 항상 세바시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현준 교수가 나와서 학교가 어쩌면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데 유연해질 것이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예를 들어 어떤 한 친구가 진도나 아니면 포항이나 여러 다른 지역에 체험학습계를 내고 그 진도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중학교가 전통놀이 체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는 가족들이랑 진도에 있는 문화재 보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마치 단순히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의 형태로 듣는 것처럼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뭔가 유연화된 학교 공간이 생긴다면 나는 교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무크라고 하는 MOC가 이제 제가 좀 여기서 강의를 몇 개 듣는데
이게 매시브 온라인 오픈 클래스의 약자인데 대학교의 강의를 내가 그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집에서 클릭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나름의 고등교육을 이렇게 학교가 아닌 곳에서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진짜 학교는 뭘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학교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실도 바뀌고 내 수업도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메타버스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항상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한테 10년 전에 누가 이제 너가 어른이 될 때쯤에 개발자의 삶은 아주 좋아질 거야. 코딩을 배워라고 말을 해줬다면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근데 약간 이제 그래서 좀 더 책무성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공교육 교사로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 뭐 새로운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네이버에 메타버스 교육이라 치면 학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원이 먼저 나와요. 학원들은 이걸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뭔가 학교에서 이런 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라고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어차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 리빙 시대에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미래에 또 나보다 나은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뭔가 많은 걸 이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런 세상도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미리 좀 말해줬다면 내 삶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그 친구들한테 또 새로운 꿈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해 연구 주제가 메타버스였는데요. 되게 좀 뭉클했던 게 졸업사진을 찍는데 저희 반 친구 2명이 컴퓨터를 들고 이제 찍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찍어 했더니 올해가 너무 재밌어서 자기는 이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되어보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약간 뭐 이제 미래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한 게 한두 명한테라도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난 성공한 것 같다 이번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이제 이건 선생님들이랑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인데요. 저도 보완하고 싶었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도 여전히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연령 문제였는데요. 약간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령에 대한 문제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혹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 개인 기업에서의 그 정해진 거지 이게 진짜 안정성과 적절성을 과연 고려한 것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사용했던 스팟이라는 프로그램은 3D예요. 근데 아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2D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VR 기기나 혹은 좀 실제와 혼동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스팟이 좀 더 문제가 돼야 될 텐데 스팟은 전 연령이 가능한데 게더타운은 안 되고 이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좀 답답했고 또 이제 전 다행히 학부모 동의를 잘 얻었지만 학부모 동의나 혹은 이제 어떤 새로운 걸 할 때 사회적으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여기 제가 하는 일들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국산용이자 교육용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앞에서 사용한 거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영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할 때 힘들었고 저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사리 선생님들한테 해보세요라고 말을 잘 못하겠었던 게 저한테는 좀 아쉬웠던 점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세븐테크. 이제 저는 약간 여기에 연구회에서 선생님들 발표도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작년에 연구를 많이 하면서 되게, 나름의 좋았던 점도 있지만, 제 자신한테 좀 되게 혼란스러웠던 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면, 내가 너무 얕게 알고 있는데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말이 예전에는 기술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태클을 붙이면 그게 기술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에듀테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되게 좀 작아진다고 느꼈을 때 이 책에서 나온 그 글을 보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도전해 보시고 싶고 뭐 이런 활동을 해보시고 싶은데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편하게 한번 저처럼 그냥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네. 오늘은 철학적인 내용까지 담겨져가지고 막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선생님의 수업사에 나누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선생님 중에서 질문 있으셔도 좋고요. 또 어떻게 우리 소희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들으셨는데 말씀으로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소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채영 선생님 혹시 한마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많아서 네. 간만에 비디오와 음을 다 켰는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저도 이제 메타버스를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막 게더타운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해보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뭐 프렌드나 제페토나 다 찾아봤는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게 그닥 없다는 게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찾다가 게더타운을 하게 됐는데 아까 전에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른 제가 이프렌드나 제페토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권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뭐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들이 어찌해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학교에서 권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서 게더타운을 저도 이제 사용할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는 맵을 좀 친구들하고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참가하라 그러면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아예 만들게 하고 싶은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글로벌 빌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안 됐거든요. 근데 혹시 그것이 어떤 제가 뭐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아니요. 돈은 전혀 지불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해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께서 관리자시기 때문에 망치가 아니고 이거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여기 톱니바퀴에 들어가셔서 스페이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걸 클릭하시면 글로벌 빌드 버튼이 선생님이 지금 풀려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모든 사람이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뭐 맵을 학생들이랑 좀 만들어 보시고 싶으면 제가 이름이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아이콘그램인가? 그 되게 이 맵 자체를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걸 참고를 했냐면 네이버 카페에 코게더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게더타운 사용자들을 모아둔 카페인데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친구들이면은 뭐 요런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그 코스페이스 에듀도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동시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접하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 3D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스팟을 보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게더타운과 코스페이스 에듀가 합쳐지는 수준의 그 작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스팟이요? 그러니까 3D 입체지만 어, 예. 그 게더타운에서의 활동. 스팟이 이제 사실 그 메타버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스페이시스 에듀가 CAD를 되게 쉽게 이제 만든 어린이, 중학생, 초등학생 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스팟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CAD한 작품을 올릴 수 있게 했는데 단 이게 스팟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CAD를 해서 3D 물체를 만들고 그걸 이제 그 스팟으로 옮겨오는 형태였어요. 네, 되게 불편했는데 그 코스페이시스 에듀가 선생님이 약간 메이킹을 하시고 싶으신 거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싶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모질라 허브가 있는데요. 모질라 허브도 CAD한 거를 옮길 수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초보라서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아이들 들어와서 뭐 만들고 하던 그 빌드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그 참여한 거 말고 그 만든 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네. 방금 보니까 우리 그 선생님에게 빌드 그걸 풀렸다 하는 그 프로그램요. 네, 게더타운입니다. 채팅창에 그럼 한번 적어서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화영 선생님 그 이겁니다. 채팅창에 올려드린 용어들을 한번 쳐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 대발하고 네. 이건 카페고요. 그 밑에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들었고요. 네. 저번보다 많이 버전업이 된 것 같고요. 게더타운이 동시 접속사가 무료일 때는 24명까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스팟벌처에서도 그렇게 무료 버전 때 제한된 인원이 있나요? 네, 1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명이요. 좀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1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황종원 선생님이 서희진 선생님이 버전업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버전업의 속도가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닙니다.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지금 6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수업이요. 네. 근데 정말 애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작품에서 유엔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 문제, 사회 문제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나 여기는 전문화돼서 뭐 코딩만 하는데 정말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사회, 과학, 물리, 뭐 환경 다 건드려서 다 애들한테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강의 중에 선생님이 그 유홍준 교수님이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은 이제 옛날로 말하면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이 메타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선생님도 저도 들어보는데 아주 급격히 한순간에 확 몰려와서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런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책 제목을 마지막에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아, 네, 이거 세븐테크?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 김미경, 아이고, 저 얼굴만 보고 있는데, 네, 세븐테크입니다. 제가 쳐드릴게요, 인트.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코스페이스 에듀를 활용해서 애들이 만든 것도 되게 훌륭한데 발표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아, 네. 네, 발표를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발표를 하면은 게더타운에서는 그 발표하는 거에는 좀 한계성을 제가 좀 느끼고 있었었는데 코스페이스에서는 네.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유성현 선생님 그 카메라를 켜고 계셔서 제가 전화 통화로는 몇 분 통화한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처음 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실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우연히 그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가입된 것 같아요. 예전에 연수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매주 이게 초대장이 왔는데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잘 못했는데 오늘 월요일에 일정이 비는 해가 돼가지고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심만 있고 의욕은 있는데 사실 그 처음부터 뭐 그 타자 치는 듯한 그 이 AI 융합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타자를 배운 듯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을 주셨는데 한번 계속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감사합니다. 강사 선생님께 궁금한 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아까 처음에 이제 강의하셨을 때 그 메타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사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외침과 실제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인데도 시도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열정이 어느 정도 했더니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됐나 이게 참 궁금해요. 언제부터 몇 개월 정도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요 정도까지 나오더라. 원래 네,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러셨는지. 저는 이제 관심 아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전혀 아닌 게, 저도 사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제 그냥 컴퓨터는 어느 정도 막 코딩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못하고요. 여기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대학원도 다니시고, 근데 전 대학원도, 그 관련된 대학원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좀 찾고, 그냥 연수 기회가 있어서 그냥 제가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게 좀 말이 되게 이상한데 그냥 이게 막 코딩처럼 뭔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교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뭔가 보고 그걸 만들고 그냥 좀 성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시간을 좀 들이면은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마음이 맞는 선생님이랑 같이 뭘 하시면 되게 빠르게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창체부를 맡고 창체부장인데요.
지금 이제 동아리 축제, 동아리 한마당을 밴드에서 아이들이 자기 작품을 올리고 자료를 올리고 애들이 댓글 달기 운동 요 정도로 했다가 금년에 이제 교합공 목표가 메타버스 동아리 한마당을 해볼까 요 정도인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물론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게더타운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혼자서는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네.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또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왜 질문만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해요. 질문 많아서 좋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수업을 이제 수행 평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너는 1-1단원, 너는 1-2단원, 너는 1-3단원 이런 식으로 2명 이렇게 팀을 짜줘서 애들에게 이렇게 이제 단원을 PPT를 만들어 와서 발표하게끔 해서 수행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앞에 하는 아이가 아무래도 불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 지금 요거를 아까 보니까 동시에 일정 시간을 주고 동시에 자기 것을 다 올리라 했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경과 어느 정도가 경과했는지를 쭉 한번 1번 거, 2번 거, 3번 거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과정을 1차시 과정, 2차시 과정을 이렇게 보고 무작위로 3번이 해봐, 10번이 해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과제를 낸다 하더라도 먼저 하는 아이와 나중 하는 아이에게서의 불평등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힘들었거든요. 그것을 할 때에 방금 선생님께서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기도 했고 또 하나는 코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발표 수업, 그러니까 코스페이시스는요, 약간 발표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형태의 수업에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발표를 하시는 수업은 뭔가 게더타운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짧지만 들었습니다. 각각이 자기의 PPT를 게더타운에 업로드 해가 있다가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자 누구 거 보자, A 거 보자, B 거 보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B가 발표해봐. 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친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발표를 또 아무나 무작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만 잘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게 네, 감사합니다. 늘 어려움이었거든요. 네, 그 게더타운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이나 또는 선생님 수업 사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 들으신 소감, 현경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를 켜 있는 선생님에게 제가 계속 이렇게. 서혜진 선생님 존경해요. 저 오늘 불량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만 조금 들었는데 게더타운 저 관심 되게 많았고요. 저는 우리 학교 홍보를 게더타운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뭐 학기 초라고 해서 이제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서희선 선생님 수업 기다렸는데 많이는 못 들었지만 늘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한 수업을 구성하시고 하시는 게 늘 존경스럽습니다. 끝에는 잘 들었는데 중간에 전 녹화본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퇴근도 못 하시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수업 사례 나눈 서희 선생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서희진 선생님의 오늘 수업사례 벌써 우리 선생님 우리 연구회에서 선생님 수업사례 나눈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일 네, 제일 그래도 많이 하시네. 하니까 책무성이 생겨서 뭔가 더 그래도 좀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원래 처음부터도 잘하셨지만 하시면서 정말 너무 빠르게 성장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 그 메타버스로 하셨던 그 영상은 유튜브 저희 연구회에서 4,600인가? 최고치 찍고 계신 거 아세요? 예, 거의 저도 5천의 예. 조회수가, 야, 선생님, 너무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겼던 게 친구가 뭘 검색하다가 제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그렇게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좀 만도 찍으시겠습니다. 그죠? 만 조회수 찍기를. 선생님 만 조회수 찍을 때 뭐가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저희 연구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상도 선생님 책무성이랑 우리 이 시대 교사의 책무성에 대해서 개념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경험하거나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이 시대 우리 교사의 역할이고 그 책무성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이 참 개념을 잘 정립해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너무 많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는 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김동경 선생님께서 노코딩 AI 플랫폼을 이용한 조별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또 발표해 주셔요. 오늘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일정이랑 겹쳐서 못 오셨어요. 선생님한테도 응원 드린다고 했고 또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희진 선생님의 마지막 소감 말씀. 여기 근데 이주리 선생님이 뭔가 길게 말씀을 나눠줘서 한 번만 네. 읽고 우리 서희진 선생님 소감 들어볼게요. 서희진 선생님 연수하시는 날이면 항상 먼저 기대되고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이야, 저도 겟더타운이랑 유니티 조금 만지작거리다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벽이 너무 높아서 시정만 하고 항상 흐지부지였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수업 설계하고 수업을 기획하는 모습에 정말 같은 교사로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 학교에 있으면 같이 교합공하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을 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주희 선생님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 선생님 한 말씀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감동인데 너무 너무 감동적이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연구회 하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제 딱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학교에 오는데 너무 학교 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내가 온라인으로 애들이랑 이렇게 볼 거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그것도 8시에 늦은 시각에 특히나 제가 더 놀랐던 건 저는 사실 연구의 제목만 보고 되게 막 30대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엄청 고경력 교사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너무 멋지신 거예요.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이 평생 배우려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멋지고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책을 되게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것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랑 전혀 비용 뭐 이런 거 전혀 저랑 상관이 없고요. 교육청에서 나온 책인데 학교에 교부가 됐을 거예요. 우리 반 2번째 교실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교육청의 강남서초 쪽에만 간 건지 아니면은 딴 쪽에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몇몇 선생님들이 강남서초 교육청에서 같이 만든 책인데요. 안에 아예 엄청 자세한 설명이랑 동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완전 차근차근 다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혹시 PDF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하고 저한테 2권 정도 여유 분량, 3권 정도 여유 분량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채팅창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연구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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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에서 그 50대 선생님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배움을 하고 계셔요. 저는 40대인데 50대 선배님들한테 저도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50대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주시고 더 크게 성장시켜주시고 어디서든지 막 소개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너무나 우리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서희 선생님 마지막 소감 이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 그걸로? 이게 사실 소감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도 이게 계속 월요일마다 수업사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사의 나눔 하면 되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혜진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또 우리 교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한번 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 성장이 다들 있으시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엄청나지만 2번, 3번 계속 하다 보면 가장 그래도 본인에게 배움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 이제 그 4월달 네 번째 주 5월달부터 다시 이렇게 스케줄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수업사의 나눔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저희 활동하는 거 같이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같이 하시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연구회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막 빠진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이겨내면 코로나 곧 종말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혜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채영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선생님.